네, 안녕하세요. 김하나의 연애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디스패치. 김수지 기자님의 기사고요. 오늘 하루 종일 그 SM과 이제 하이브의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주가도 많이 흔들거리고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독 기사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사 제목, 방시혁은 백기사가 아니다. 이수만 욕심이 만든 탈출극.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시혁은 이수만의 백기사가 아닙니다. 이수만의 유일한 탈출구, 즉 엑시트 통로였습니다. 방시혁이 출구를 열어준 건 인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SM이 만든 역사, SM과 만들 미래, 오직 SM의 가치만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이브가 밝힌 입장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전폭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SM은 이수만의 이니셜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이수만이고 이수만이 SM이고 SM이 이수만이다 라는 논리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의 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는 더 분명합니다. 이수만이 SM을 키웠지만 그가 SM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이수만은 2022년에서 2092년까지 음원 수익 6%를 로열티 명목으로 먹습니다. 단지 이수만이라는 이유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라이크 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에 따르면 이수만은 2092년까지 음원 수익의 6%를, 2025년까지 매니지먼트 수익의 3%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이수만은 라이크 기획 해지 후에도 70년 동안 800억 원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SM은 그만큼의 돈을 이수만 통장에 꽂아줘야 합니다. 하이브는 이 부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SM이 가져야 할 몫이 더 이상 이수만의 개인 지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수만 전 총괄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이브는 밝혔습니다. 즉 이수만은 자신의 지분 14%를 넘기면서 SM에서 받기로 한 로열티를 포기했습니다. SM 지배구조 개선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하이브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수만이 개인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SM 관계사들의 지분도 하이브에 양도하며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전폭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만은 드림메이커와 브랜드 마케팅 지분까지 하이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즉 하이브는 SM에서 이수만으로 새는 돈줄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방시혁은 이수만과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SM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수만은 손을 놓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이번 딜의 진행을 잘 아는 관계자는 디스패치의 행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수만이 급하게 손을 내밀었고 방시혁이 그 손을 잡았고, 그런데 주목할 건 이번 계약으로 이수만과 SM의 연결고리가 대부분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수만의 역할이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만이 SM에서 취할 수 있는 수익은 사라졌습니다. 그 몫은 회사와 주주에게 돌아가겠죠. 이수만은 그냥 자신의 지분을 넘기고 탈출한 것,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는 이수만이 다시 SM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한간의 추측에 대해서도 손을 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SM 경영에 참여할 수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SM 현 경영진은 이수만의 부당이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새 파트너로 카카오를 택했습니다. 카카오의 속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적인 상장, 경영권에 큰 관심이 없는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SM 3.0은 이수만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영진의 계획에 딴지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팔겠다던 하이브에게 SOS를 쳤습니다. 이수만의 결심으로 SM의 발걸음에 제동이 걸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현 경영진과 얼라인 등이 소원하던 것이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수만의 부당이익을 막는 것, 이수만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 이수만이 하이브에 손을 내밀면서 이수만은 손에 쥔 SM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이브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1차 목표는 SM의 정상화,
하이브는 여전히 SM과 경쟁할 것입니다. K-팝의 미래를 위해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정상화입니다. 그런 SM은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K-팝의 모든 역사가 그곳에 녹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멋있는 기획 기사를 또 하나 써주셨습니다. 사실 SM 이수만 이제 프로듀서가 하이브에게 본인의 지분을 다 팔아 넘겼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진짜 방시혁하고 이수만이 손을 잡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분을 팔았으면 이제 더 이상 이수만 씨는 SM의 관계자가 아니게 되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름을 딴 본인의 분신 SM 이수만, 이수만이 SM 이런 공식이 통했던 그 시절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자신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하지만 진짜로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공은 굉장히 크지만 과도 굉장히 크고 SM의 경영에 있어서 너무 좀 구닥다리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SM의 어떤 그런 수익 구조 개선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선진적인 경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하이브의 입김으로 SM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K-팝 시장이 좀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에서 더 사랑받는 그런 K-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김하나의 연애톡톡에서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M 주식을 사야 되나요? 지금까지 김하나의 연애톡톡 김하나였습니다.